삶이 사각의 링이라면 이곳은 생애 최전선 염전. 바다와 섬이 만나는 지점에 그가 있다. 땡볕 아래 소금밭을 하루 종일 걷는다. 바람이 좀 더 살짝 더 불어주면은 한 곳에 서서히 퇴치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다려 봐야죠. 바람만 오면은 원리면은 금방 이거 하나 뜨면 금방 이거 아니에요. 태양 아래 맨몸으로 버텨서서 바닷물을 가뒀다 풀었다 하며 기다리는 그것. 이쪽 여기 보면은 왔어요. 이거는 온다. 꽃이 온다. 한여름 크리스마스처럼 소금 꽃송이들이 몰려온다. 좋은 염전에는 조건이 있다. 침수당하지 않아야 하고 유해 환경에서 멀어야 한다. 140만 평 규모, 여의도 면적의 2배, 연간 15,000톤 천일염 생산지, 단일 최대 태평 염전은 좋은 염전이다. 함경도에서 경기도 거쳐 신안까지 1953년에 소금 창고가 근대문화유산이 되기까지 발전한 염전의 역사.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왜 흰물을 대고 있어? 어? 이 사람아, 뭔 일을 이렇게 한가? 저 정신 있어 없어 이 사람아? 빨리 오방 그 가르고 막고 얼른 오방 열어 물고. 연부와 연반장은 하루 종일 붙어서 지시와 수행의 역할을 나눠 하고 있다. 물고 왜 열어? 물고 열어라 물고 열어. 어디는 넣고 어디는 막아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만큼 전체가 다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밑으로 물 새냐 안 새냐? 물 새 안 새? 박형기 반장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형님 동생하는 연부들에게 화가 많이 났다. 오래전부터 복토를 해 장판 염전이 아닌 토판 염전으로 만든 몇 개월 공사가 날아갈 판.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일순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흙을 지금 복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 고생을 합니다. 지금 복토를 안 했으면 이게 단단한데 복토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흙을 한 40cm 이상을 덮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겨울부터 8개월간 토판 작업. 물을 넣고 뺀 것만 3개월째. 갯벌 염전에서 꽃소금 만들어내겠다고 장판 다 뜯어내고 뻘흙을 깔았다. 이렇게 몇 번을 다져야만 토판을 완성한다. 이걸 말할 때는 흙이 익은다 그러거든요. 흙이 익은다. 근데 이제 짠물하고 계속 흙하고 이제 믹스가 돼서 아래까지 짠물이 싹 먹어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찰기가 생겨요. 찰기가. 염도 1도에 1년. 소금 수천 가마가 차이나니 제대로 공급해야만 한다. 신안군은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구역으로 질 좋은 갯벌과 청정바다에서 천일염을 만들어낸다. 그 중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한 꽃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박형기 씨의 올해 목표다. 천일염의 보고 전남 신안군 증도.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체험 작업은 하루 2번씩은 밀대를 밀어야 한다. 바닷물 긁어서 거저 장사한다고 하기엔
그들의 노동 강도가 무척 세다. 1년 중 일교차가 적은 5월에서 8월에 특히 그렇다. 태평염전 67개의 소금밭 중 박형기 씨 담당은 7개. 그는 면적 대비 생산량 최고를 자랑하는 베테랑 연반장이다. 요즘은 친환경 생산에까지 눈을 돌려 공급관도 모두 상수도관으로 교체했고 PVC 장판을 부드럽게 하는 유화제인 가소제가 문제되자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PET 장판으로 바꾸었다. (38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수차라는 그 물 폴리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것부터 밟았죠. 그것부터. 몇 살 때? 17살 때요. 아버지가 시켜서 하셨대? 당연히 아니 뭐 시키기보다는 끝게 올라와서 끝겨서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 마지못해 하던 염전일. 38년 지나니 날씨도 맞추는 내공이 생겼다. 아침보다는 오후 질 때, 해질 때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날 예측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상당히 날이 감을 것 같아요. 해가 너무 빨개.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한국의 소금 역사. 고려시대엔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을 준 소금을 권세가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했고, 조선시대에는 관이 직접 관리하는 전매제도를 시행했다. 박형기 씨의 할아버지는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자염을 생산해냈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버지는 이곳 신안에서 천일염을 만드셨다. 그리고 3대째 염전을 지켜온 박형기 씨. 염전일은 그의 인생에서 밟아도 제자리인 수차와도 같았다. 가끔 이 일이 4대째 이어지기도 한다. 응? 물 다 실었어. 어? 물 갖고 왔냐고? 어. 왜 그냥 차에. 무릎 저 뭐라? 얼음이 얼음. 아빠 차에 물 안 갖고 왔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요? 하나도 없어. 태평염전이 최고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데에는 자동 운반 시스템이 일조한다. 그리고 박형기 씨와 연부들의 유대 관계도 한몫한다. 염전염 막사에서 숙식을 함께하는 연부들은 박형기 씨의 과거이자 현재 손과 발. 갓 제대한 아들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나이 때 밖으로 나돌았었다. 주로 도망을 많이 쳤죠, 도망을. 그래서 이제 선장님들이 아버지가 칠하니까 전화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 태줘. 배를. 못하게 해, 선장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몇 번 도망쳐갖고도 못 도망치고 다시 뭐 갈 데 없으니까 안 태주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 같던 증도염전. 돌고 돌아 이제 그는 소금만을 위해 살고 있다. 1953년 전남 신안군 증도와 그 옆 도초도 사이 갯벌을 막아 만든 태평염전. 증도 앞 푸른 바닷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대고 1차와 2차 증발지를 거쳐 함수 창고에 보관했다가 최종 단계인 결정지의 방마다 바닷물을 넣어준다. 그리하면 소금꽃이 핀다. 액체가 고체가 되기까지 타는 듯한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다시 녹아야만 맛을 내는 소금. 그 소금은 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연부가 흘린 땀의 농도만큼이다. 거 같아. 이거 봐. 이게 말 터졌네. 터졌네. 그래서 박형기 씨는 연부들의 맏형이자 아버지처럼 모든 일을 조율한다. 야, 땀 너무 식으면 또 힘들게 한식 먹고 해보자. 예. 얼른 하고 가서 좀 더 쉬는 게 낫지, 씻고. 그는 한쪽 또 다른 염전에서 저염도 천일염만을 생산하고 있다.
0.1%라도 나트륨 함량을 낮추기 위해 기존 생산 방식을 개선하려고 애를 썼다. 저염도 소금이야말로 질 좋고 최고의 천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저염도일수록 그 쓴맛이 덜하고요. 또 이제 그 음식의 맛을 상당히 좋게 하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염도가 높을수록 음식의 맛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염도일수록 그 고품질의 천일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염도 소금을 생산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48시간 이상 침전시켜 빨라야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 걸린다. 생산량은 현저히 떨어지고 그만큼 맛이나 소금 품질은 월등한 저염도 소금. 같은 바닷물로도 다른 소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최고의 소금을 개발하는 소금 장인 덕분이다. 도망치던 10대의 박형기 씨는 50대가 되자 신안군이 알아주는 소금 장인이 되었다. 그러나 연부들은 여전히 천대받는 직업. 뙤약볕 아래 밀고 또 밀고 한 톨 한 톨 모아서 우리 식탁에 필수품 소금을 올려주지만 그 노고를 인정해주는 이는 별로 없다. 거기 가서 놀란 게 그쪽 이제 소금 생산하신 분들을 뭐 우리 같이 몇 명을 장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을 다 장인 호칭을 쓰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 소금 생산하신 분들이 총 한 240명 정도 되는데요. 240명을 다 장인 호칭을 부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성에 깜짝 놀랐고요. 부러웠죠, 솔직히.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 소금의 캐비아로 불리는 플레르드 셀드 게랑드는 프랑스 최고급 꽃소금. 소금이 부의 상징이었던 프랑스의 게랑드 염전에 다녀온 후로 박형기 씨는 꽃소금에 대한 새로운 열망에 부풀어 올랐다. 프랑스산보다 미네랄이 풍부한 꽃소금을 위해 3년 전부터 시험 생산을 이어오고 있는데 꽃소금을 건지기 위해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네. 자, 봐보세요. 제가 네, 네, 여기. 그림을 좀 그릴게요. 네, 여기. 아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써보고 또 고치고 좀 좁게 할게요. 개척자의 길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 위에 얇게 썰어가지고, 이게 지금 나와있어. 손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얇으니까, 꽃소금 이렇게 밀었어요, 제가. 근데 여기가 딱 물이 빠져보니까, 여기 더서 위로 안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 넓어야만, 이 판이 넓어야만이, 이 꽃소금 밀면 여기가 걸려갖고 탁 치면 이리 온단 말입니다. 개척을 위한 투지와 지구력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대한민국 갯벌과 꽃소금에 대한 자신감이 박형기 씨에게는 충만하다. 천일식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가장 첫 소금이 꽃소금입니다. 물에 뜨는 소금이. 그래서 그 꽃소금을 염전을 하신 분들은 자기 집에서 사용하고 그 이유는 가장 맛이 좋은 천일염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것은 그걸 채취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외국에서 아주 품질이 우수하다고 해서 킬로그램당 98,000원, 11만 원까지 호가하는 그러한 천일염도 소금도 그쪽에서 가면은 꽃소금을 채취해서 파는 것이거든요. 지금 학계에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천일염이 그 천일염보다 더 우수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도 그 천일염보다 더 우수한 천일염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나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박형기 씨는 매일 염전에 나간다. 28헥타르, 하루 도보거리 10에서 15km. 수많은 방마다 증발량에 맞추어 바닷물을 대고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최고급 소금 생산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는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네모 반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천일염은 이렇게 입자가 반듯한 정도면 굉장히 강도가 있어가지고 안 으깨지는데 이것은 물처럼 이렇게 가볍게 으깨지잖아요. 가리처럼. 일반 천일염은 결정이 크고 각의진에 비해 꽃소금은 결정이 작다. 사각모처럼 생긴 이 꽃소금이 한국 소금의 고급화를 대표한다. 지금 이걸 이제 상품화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했는데 토판이 아니고 장판염을 사다 보니까 뜨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너무 급격히 표면 소금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시도만 하고 못하고 우리 염전에서도 지금 이제 이걸 대면은 바로 옆에까지 전부 다 이제 꽃소금 체제로 가서 이 두 개 그러니까 8헥타에서 채취하는 양을 가지고 최한도 10톤, 20톤 정도는 돼야만이 뭐 저희들이 한 500g 정도 포장을 해서 200g, 500g 정도 포장해서 판매를 할 것인데요. 장판염에 비해 토판 꽃소금 생산량은 10분의 1 정도. 희소 가치가 명품을 결정한다. 모처럼 한 상에 둘러앉은 식구들. 해발 종점이 맛있네. 누가 줬어? 얼마 만에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된 거 같네요. 아주 오랜만이죠. 그렇게 집에 일찍 오기도 어렵습니다. 예. 날도 뜨겁고 작업도 날 뜨거우니까 마음대로 못 하실 거고 좀 그래서 지금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주로 밤에는 염전에서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 기억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버지 염전에서 일하시는 거 기억나가지고요. 딱히 뭐라 해야 되지? 다른 거 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말이니까 그러지 남들은 다 소금 생산하는데 못하고 그것만 준비하는 속이 오직하겠어요. 묵묵히 지켜보며 알아주는 가족들이 그의 힘이다. 드디어 국내 최초 상품화를 위한 꽃소금을 채취하는 날. 꽃소금 채취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이 한판. 물대기 작업 전 여느 날과 같은 박형기 씨의 뒷모습에 긴장감이 읽힌다. 사람과 하늘과 바다와 땅이 한마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3개월간 복토로 다진 정성을 토판이 알아줄까?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물을 실어서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게 또 염도만 높아서 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염도를 맞춘 함수 참고물을 집어넣는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 복토를 한 40전을 해놨기 때문에 그 흙이 지금 아직 덜 다져졌어요. 그래서 달라붙어 지금 노를 넣으면은 오늘 좀 짠물로 다시 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붙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 꽃소금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판염을 내면은 딱딱하게 굳혀야 되는데 그 꽃소금은 바다와 관계없이 물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씩 되게 공들이셨는데 그래도 해봐야죠. 한 번 부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제 태양과 바람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 다음 날 날씨를 읽던 그도 잠옷 긴장한 표정이다.
물을 안친 후 다시 목포로 간다. 날짜에 맞춰 최종 제작된 뜰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끈한 뜰채는 개시일을 손꼽은 듯 주인 손에 이끌려 차에 몸을 싣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세차하는 품이 어째 목욕제개처럼 보인다. 1년에 한 번 있는 세찬날이 바로 오늘이란다. 근데 그냥 오늘로 하세요? 오늘 옛날 어르신 딱 번지면 세수해야 된다잖아. 딱 봤으니까 세사 지내야지. 뭔 떡을 받는 거예요? 이거. 소금꽃을 기다리며 타들어가는 마음을 시원하게 식히면서 날씨의 처분을 기다린다. 날씨가 걱정입니다. 왜 날씨 걱정이네요. 구름이 이렇게 왜 끼지? 오늘 날이 쫄골 예상했는데. 높은 구름이 뜬 날은 직사광선이 부족하다. 아니 어제 해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거칠 것 같아. 이게. 꽃소금 채취일에 맞춰 천일염 전문가 김인철 교수가 방문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예. 그러니까는 뭐저 잘 갔다 왔어요. 해불 떴으니까 이제 기다려야 돼. 청꽃 뜨도록 지금 이 염도 지금 24도짜리를 맞춰 신었단 말이야 지금 아침에. 됐으니까 이제 모든 조건을 다 맞추고도 초조해 보인다. 그나저나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뜰 테지 지가. 뭐가 뜨든지 뜰 테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만 채취가 가능한 꽃소금. 도대체 왜 꽃소금을 명품으로 칠까? 이게 물에 뜬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네랄 함량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이걸 오래 놔두게 되면 이 함수 속에 들어있는 다른 미네랄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비중이 무거워지는 거죠. 가라앉거든요. 그 전에 바닷물에 농축된 바닷물과 거의 평형 상태의 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금만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 밸런스가 결국 우리 사람하고 맞지 않나,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뜨겁어. 익어버려. 근데 오늘 이거 뜰까? 하여튼 안 뜨면 이거 박사님이 뭐 부적을 몰고 온 거예요. 이것은. 여기 뜨네. 여기 떴어. 이제 막 떴어. 지금 이제 뜨기 시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처럼 소금꽃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놈은 이제 오기 시작해요. 오기 시작한 뒤 문제는 바람이 없고 바람이 따가 가라앉아 버려서 제대로. 바람이 안 부니까 밀려오지를 못한다고. 드디어 꽃소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옷이 10리터짜리인데 얼른 따보고 왜 걸린가? 갯벌에 흘린 땀을 자연이 알아준 기쁨. 1등을 한 학생이 성적표 들고 오듯 온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원하던 결실이다. 금보다 귀한 꽃소금, 티끌모아 반바구니. 바람이 좀 더 살짝 더 불어주면은 한 곳에 서서히 채취할 수 있는데요. 바람이 계속 밀려오니까
호수가 떠서 밀려오니까 채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갓을 땡 돌면서 채취해야 되니까 좀 힘들고 그러네요. 찾으려면 참 하늘이 줘야 하니까 힘드네요. 힘들어. 불만족스럽죠. 햇볕이 이렇게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천혜의 자연으로 세계 최고 자리에 오른 대한민국 소금도 장인의 손길 없인 바닷물에 불과하다. 제 몸 사리지 않고 내어놓은 소금 같은 박형기 씨의 삶에 하늘도 감동하지 않을까. Every endless night has a dawning day. Every darkest sky has a shining ray, and it shines on you. Baby, can't you see? You're the only one who can shine for